자, 여러분, 이 새만금이요 엄청 큽니다. 새만금은요 1억 2천만 평이나 됩니다. 서울의 3분의 2 크기입니다. 자, 이 방조제가 33.9km입니다. 이 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냐?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서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, 100층이 넘는 그 롯데타워까지 가는 그 거리가 거의 한 33.9km 정도가 됩니다. 자, 이 넓은 새만금이 언제 다 어떻게 개발이 되고 대기업은 언제 들어오고 이게 눈에 띄게 도대체 가셔야 되는 게 언제냐?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. 30년이 넘었다.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? 언제가 이 새만금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냐? 자,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되냐?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.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. 언제쯤 개발이 되고 언제쯤 눈에 띄냐?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도대체 언제냐? 너무 기다려진다. 자,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자, 첫 번째로요. 이 새만금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냐? 자, 첫 번째로 살펴보면 이 개발청에서, 이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립니다. 자, 이 넓은 이 1억 2천만 평이나 되는 이 부지, 서울의 3분의 2 크기가 되는 이 부지를 그냥 마음껏 개발하세요.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여기는 이런 식, 저기는 저런 식, 이곳은 여기,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. 라고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 밑그림에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개발이 될 건데요. 이게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. 이미 그런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. 자,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요. 1조 원 들여서 54홀 골프장 짓는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. 이 부안 앞쪽이죠. 이 의복리 앞쪽, 개화리 앞쪽에 생기는 1조 원짜리 54홀 골프장. 여기에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고군산군도 앞쪽이죠. 심지암이 그 부지에 9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또 골프장과 리조트, 관광사업 부지를 또 승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 이 새만금 홍보관 앞쪽에 있는 게이트웨이 부지, 이 사업도 3천억 원이나 되는 사업입니다.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려주면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컨소시엄, 공동 법인체를 갖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그 게이트웨이 바로 윗부분입니다. 자, 그 부지에도 3천억 원을 들여서 관광 레저 부지로 개발을 할 거니 민간 사업자들 공모하라고 또 진행을 하고 있죠. 자, 그리고 부안에 AR, VR 리조트 800억 원 들여서 이 잼버리 부지에 앞서서 숙소로도 사용을 하고 체험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해 달라고 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. 지난주에도 발표됐던 890억 원을 들여서 새만금 홍보관 옆쪽이죠. 지금 박물관을 짓고 있는 그 바로 옆쪽에 890억 원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. 국립 새만금 수목원 또한 2026년 오픈을 하기 위해서 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. 자, 이뿐만 아니라 뭐 신공항, 신항만, 스마트 수변도시 많은 부지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사업자들이 선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이 2021년도입니다. 2022년, 3년, 4년, 5년, 2030년도까지 이 새만금에 있는 대부분의 부지에 이런 밑그림을 정부가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2030년도 그 이후까지도 일어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안에는요 몇 천억, 몇 조 원 사업이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이 새만금이고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언제 될 건지 모르는 사업이 아니라요. 이제는 지정이 되고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런 것이 바로 이 새만금이라는 겁니다. 자, 새만금 개발되는 거 좋다. 몇 천억, 몇 조 원 투자하는 거 좋다. 그럼 도대체 내 눈에 가시화돼서 눈에 띄는 게 도대체 언젠가? 여러분, 모든 개발을 할 때는요. 제일로 중요한 게 도로가 있어야죠. 땅이 있어야죠. 그래야 트럭도 왔다 갔다 하고 포크레인도 왔다 갔다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땅과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.
그 땅과 도로가 갖춰지는 해가 언제냐? 스마트 수변도시 2024년도에 부지 공사가 끝납니다. 그리고 그 도로,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동서 이축도로 2024년도에 만들어집니다. 전주까지 이어지죠. 자, 남북이축도로 군산에서 부안까지 내려오는 그 남북이축도로도요 2023년 7월에 개통됩니다.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부지 2023년도에 그 행사를 여는데, 그 행사는요 야영하는 행사입니다. 건물 짓는 행사가 아닙니다.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건물 짓는 행사가 아니죠. 그럼 야행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기본 인프라, 도로와 기반 시설이 돼 있는 그 인프라에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. 자, 스마트 수변도시 2024년, 잼버리 부지 끝나는 거 2023년, 도로만 갖춰지는 거 23년, 24년.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? 23년, 24년 정도가 되면요 여기에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 눈에 띄는 건축은 우리가 넉넉하게 24년, 25년도부터는 건물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눈에 띕니다. 그리고 이 잼버리 부지 이전에 맞춰서 개발되는 리조트들이 있습니다. 그 리조트들도요 2023년 전이죠.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에 전환을 해서 본다고 하면 진짜 본격적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은 24년 이후부터 올라가겠지만,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잼버리 이전까지는 리조트 정도 수준의 건물은 올라간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?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잼버리 이전까지는 새만금에 조금은 그래도 눈에 띄는 건물들은 올라가요.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은 24년도 이후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.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면 이 새만금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도대체 언제냐? 자, 알겠어. 몇 천억, 몇 조 원 들여서 그런 부지 공사하는 거 알겠고, 24년 이후로 큰 건물들이 올라간다는 거 알겠어.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삼성, 롯데, 현대, 신세계 이런 기업들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? 여러분,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기업할 수 있는 환경, 매출이 나와야 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매출을 나오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도로망이 있어야 되고, 주거 인구가 있어야 되고, 산업이 있어야 되고, 항만이 개항해야 되고, 공항이 개통돼야 됩니다. 모든 게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, 와, 이 정도면은 사업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다 갖추어지는구나. 한 2030년 정도? 뭐 2028년? 9년?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인프라가 다 구축되고 기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그 시기에 대기업이 들어오죠. 어차피 이 새만금의 땅은요 기업들에게는 장기 임대를 해줍니다. 100년 동안 임대를 해줘요.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요.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들어오지, 임대료 내고 미리 들어와서 뭐 합니까? 인프라가 없는데, 도로가 없는데, 항만이 없는데, 공항이 없는데,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줄 공기관이 없는데 왜 미리 들어오겠습니까? 이 새만금의 전체적인 플랜을 봤을 때 2028년, 9년, 한 30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새만금에 진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뭐 그 점도 일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뭐 스마트 수변도시 끝나고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면 그때 맞춰서 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새만금 안이 막 개발이 되고 건물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송도, 영종도, 청라 했던 것처럼 여기 새만금 막 사람들이 막 입만 열면 새만금 하는 그때가 언제냐? 2030년도가 정도가 됐을 때, 그때는 사람들이 새만금을 하게 된다는 거죠.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. 오늘 제가 했던 말을 쭉 한번 정리를 하게 되보면, 새만금은 그 1억 2천만 평, 서울의 3분의 2 크기가 되는 그곳에 한 부분을 정부에서, 개발청에서 밑그림을 그려주면 민간 사업자가 몇 천억 몇 조 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SPC, 공동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 사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. 이미 선정이 됐고요. 승인이 났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. 그리고 언제 내 눈에 띄게 되냐, 내 답답하다,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.
자, 눈에 띄는 게 2023년 잼버리 이전에는 그래도 리조트 정도 수준 되는 작은 건물들은 새만금 안에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2024년 스마트 수변 도시가 부지가 준공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큰 건물들이 이 새만금 안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. 그리고 기업들은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? 모든 인프라 다 갖춰지고 주거 인구가 생기고 항만이 개항하고 공항이 개항하고 여기에 철도망이 들어오고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,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을 때 2030년도 근방에 가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.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되시죠? 이 새만금은 앞으로 10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투자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니냐, 이 부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만약에 새만금이요 이미 다 완성이 되고 사람이 다 살고 산업이 완성이 되고 건물이 다 올라갔다, 그럼 새만금에 투자하시면 안 되죠. 늦었죠. 하지만 새만금은요 2021년 지금 현재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새만금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새만금으로 2030년도까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, 지금이 시작이죠. 끝난 게 아닙니다. 지금이 시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안의 땅값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요 이거는 올라간 수준이 아니죠. 이제 작은 리조트 정도의 급의 건물이 올라가는 잼버리 이전, 그리고 잼버리 이후에 그 행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큰 건물들이 올라가는 24년 이후, 이 부안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은요 늦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 레이스를 하기 위해 부안 앞쪽 새만금은요 대부분 다 매립이 끝나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부안은요 늦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거,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세종시에서 놓치신 기회, 제주도에서 놓치신 기회, 송도, 영종도, 청라 많은 곳에서 놓치신 기회, 이곳 새만금에서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. 때란 얻기 어렵고 잃기 쉽다고 했습니다. 이 부안보안관과 함께요 여러분 이 부안의 가능성, 이 새만금의 가능성을 이곳 현장에서 느껴보시고요, 이 때를 꼭 잡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하는 그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부안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.